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100세 건강을 부탁해 50세부터 70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정부지대학교 가정학과 허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을에서부터 봄까지 매년 하고 있고, 65세 노인에서의 폐렴구군 예방접종이 23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된 기관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18세부터 26세의 저소득층 여성을 위해서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폐렴교군 13가라든지 최근에 나온 15가 백신 같은 경우는 개인 부담에 해당되고, 개인 부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그 외 개인 부담에 되는 것으로는 대상포진 백신이라든지 파상풍, A형, B형 간염 백신이라든지 65세 미만 이하에서의 그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그다음에 해외여행 시 수막구균, 일본 내염 백신이라든지 황열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개인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 예방 접종과 소아 예방 접종에 대한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아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아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모두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 스케줄에 맞춰서 예방 접종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이는 감염이나 발병의 예방을 하기 위한 것과 또한 이런 감염병에 대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학적으로는 유행을 차단하고 이 감염병에 대한 질병을 부담을 감소할 뿐만 아니라 그 소아의 생존율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인력 자원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MMR,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 접종이라든지 폴리오, 결핵 예방 접종이 이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성인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일정 연령이 된다든가 기저질환에 등 상황에 따라서 그 정하게 되게 되겠고, 이것은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입원이나 사망을 감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학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질병 부담을 감소할 뿐만 아니라 그 어르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독감이라든지 폐렴알균, 그다음에 대상포진이 이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인 예방 접종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그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해당된 모든 연령군에서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과거에 예방 접종을 하거나 과거에 걸린 적이 없거나 그다음에 항체가 양성이 아닌 경우에는 그 파란색 격 같은 경우는 모든 연령에서 고려해 보라고 되어 있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 연령군에서 고위험군, 일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거나 일정한 상황, 뭐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시행하라고 하고 있고, 회색 같은 경우에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연령에 있어서 특히 접종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폐렴 사슬알균 같은 경우에서는 65세 이상에서는 모든 그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예전에 접종을 한 적이 없을 경우에는 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쪼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그 65세 이하에서는 그 일정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 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의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어르신들이 손자가 태어나기 전에 뭐 백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예방 접종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데, 그거에 대한 예방 접종도 모든 연령군에 대해서 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고, 기본 접종을 하고 나서도 10 년마다 파상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종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서는 60세 이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접종을 하라고 권고되어 있고, 50 세부터 59 세까지는 일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군에서 조금 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형하고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연령에서 그
예방 접종을 한 적이 없거나 걸린 적이 없는 경우에서는 예방 접종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수두 같은 경우에는 50세 미만에게 있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MMR도 그렇게 되겠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어린 30세 미만에서 고려를 해 보라고 권고하고 있고, 그 이상에서는 쪼끔 원하는 경우에 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많기 때문에 기저질환에 따라서도 접종이 쪼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저질환 같은 당뇨병이라든지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이라든지 만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서는 인플루엔자하고 폐렴 사슬알균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거 대부분의 그 만성 질환이 있더라도 그 기타 고려 사항 없을 경우에는 접종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에게 있어서 고려해야 할 예방 접종으로는, 모든 성인에게 있어서 고려해야 할 예방 접종은 독감, 그다음 폐렴 사슬알균, 그다음 대상포진, 그다음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백일해가 되겠고, 필요시에 고려해야 할 예방 접종으로는 A형하고 B형 간염, MMR, 수두, 수막알균 같은 경우가 있겠고, 해외여행 시 필요한 예방 접종, 그 지역 가는 지역이라든지 기간에 따라서 해야 할 백신이 따로 있습니다. 최근 고려해야 할 성인 예방 접종 관련된 변화를 쪼끔 보시면, 우리나라만 해도 예전에는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조스타박스만 있었는데, 최근에 싱글릭스가 나왔고, 폐렴 사슬알균 같은 경우에는 15가가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백일해 같은 경우에도 임산부 같은 경우에 백일해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 임신 시 27 주에서 36주 사이에 접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렴 사슬알균의 20가가 나왔고, 그다음에 RSV 백신이 최근에 출시가 되면서 그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에서 성인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폐렴 사슬알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렴에 대한 그 사망률은 전 세계적으로도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폐렴 사슬알균에 의한 하기도 감염으로 약 120만 명이 사망한다고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당 12 명꼴로 사망한다라고 되어 있고, 폐렴 구균성 수막염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1.7 명이 사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폐렴으로 인한 총 사망은 10만 명당 44 명이게 되겠고, 그 2011 년도에 비해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약 160% 정도 증가해 가지고 10만 명당 27 명이 증가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폐렴 사슬알균의 그 백신을 쪼끔 혈청형을 쪼끔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13가가 되겠는데, 13가에서는 15가나 20가에 있는 22F라든지 8 형이 쪼끔 부족하게 되겠고, 15가 같은 경우에도 8이나 9N 그 형이 없게 되겠습니다. 네. 1918년 유럽에서 보고한 거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있어서 침습성 사슬알균의 혈청형으로는 38, 19A, 22F, 9N이 있기 때문에 현재 13가만으로는 65세 성인에게 흔한 혈청형을 다 커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커버가 쪼끔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5가 같은 경우에는 13가의 혈청 13가에 비해서 다른 면역성이 비열등하다라고, 열등하지 않다라고 보고되어 있고, 이미 더 높은 면역성이 더 높은 것도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22F라든지 33F 같은 경우에는 13가보다도 높은 면역성을 보이게 되는데, 22F 같은 경우에는 13가에 비해서 31배 정도 면역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고, 33F 같은 경우는 약 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가라든지 15가 접종한 후에 23가를 접종할 경우에는 양군 간 비슷한 수준으로 항체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 각
혈청량에 따라서 1.2 부터 1.4 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양군 간에 큰 변화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예방접종 권고안을 보면은 15가가 23년 10월 달에 국내에 허가가 되었고, 24 년도에 대한감염학회에서 성인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성인에게 있어서 폐렴, 사스랄기 접종자를 대상으로 15가 백신이 13가보다 우선적으로 권고하게 되겠고, 15가를 접종할 수 없는 경우에 13가를 접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권고안을 보시면 이게 간격도 쪼끔 봐야 하는 건데요. 일반 건강한 65세 고령자에게 있어서는 15가를 맞고 23가를 맞아야 하는데, 그 간격이 최소 1년 이상이 있어야 하는 거고, 23가를 맞고 15가를 맞았을 때에도 1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23가의 재접종은 필요가 없게 되겠고, 23가의 최대 접종 횟수는 1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하에서도 맞을 수 있는데, 똑같이 1년 이상의 간격은 둬야 하지만 23가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지나고 나서 23가를 맞고 나서 5 년이 지난 후에 23가를 한 번 더 맞으라고 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그에 만성 질환이 있는 일정한 기타 만성 질환이 있는 뇌척수의 누수라든지 인공와우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15가하고 23가를 순으로 맞았을 때 8주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하고, 23가를 맞은 후에 15가를 맞을 때에는 1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23가를 재접종할 경우에는 23가를 접종하고 나서 5 년이 지난 65세 이후에 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고, 면역 저하 환자라든지 기능적 해박적 무비증이 있을 경우에도 간격은 위에 뇌척수액 누수가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되겠고, 5 년이 지난 후에 재접종을 하고, 재접종이 65세 이전이면 5세 이후에 또 한 번 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총 3 회까지 최대 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가이드라인에 보면 미국에서는 20가가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예방 접종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20가부터 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고, 어떤 나이든지 23가를 접종한 적이 있으면 1 년이 지난 23가를 접종하고서 1 년이 지난 후에 20가를 맞으라고 되어 있고, 13가를만 맞은 경우에도 1 년이 지난 후에 20가를 맞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3가하고 23가를 둘 다 맞은 경우에는 그거 간격 후에 5 년이 지난 후에 20가를 맞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옵션으로는 예전에 접종을 한 적이 없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인데요. 15가를 먼저 맞고 1 년이 지난 후에 23가를 맞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린 적이 있는 거에 걸렸을 때 특정한 세포 면역을 유도하게 되게 되는데, 이 세포 면역이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잠복기인데 무증상일 때, 재활성화가 될 때 주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질병이라든지 치료에 의해서 면역이 결핍되거나 면역 저하 환자에게 있어서는 세포 반응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이런 질환이 있을 때도 떨어지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도 세포 면역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세포 면역 저하라든지 고령인 경우에는 대상포진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합병증도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대상포진 발병률을 보시면 2003 년부터 2015 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연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상포진의 발병률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 년을 비해서 2015 년에서는 한 3.3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걸렸을 때 가장 무서운 거는 심각한 통증을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상적으로 유의한 통증을 경험한 사람은 88% 정도가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고, 중증 이상의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는 65% 정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을 보시면 환자들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감정이라든지 삶에 대한 기쁨 같은 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유의하게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그 당뇨라든지 천식, 만성 신장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만성 질환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 같은 경우가 그 대상포진의 위험도를 증가하게 되겠는데, 가족력 같은 경우는 2.5배 정도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고, 어 그 신체적 외상 같은 트라우마가 있을 경우에는 2배 정도 증가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주로 맞으셨던 조스터박스 같은 경우는 약독화된 대상포진 생백신으로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 효과는 떨어지게 되겠고, 80세 이상에서는 약 18%의 예방 효과만 보이고 있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예방 효과도 60 세부터 69 세까지는 66%, 70세 이상에서는 67%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그 최근 요즘에 많이 맞고 있는 싱글리스 같은 경우는 유전자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으로서 항원과 면역 증강의 효과가 두 개 다 있게 되겠는데, 면역 증강이 복합되어서 만든 건데, 황원이 있을 경우에는 높은 면역성을 유도하게 되겠고, 그 면역 증강제가 있을 때에는 백신 항원에 대한 면역 증강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싱글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항원과 그 면역 증강의 결합을 또 통해서 그 더 효과가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보시면 그 예방 효과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90% 이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50대 그 전반 50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서는 97%, 50 대에서는 97, 그다음에 모든 70세 이상에서도 98%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통 그 대상포진이 제일 무서운 거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또한 싱글스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있어서의 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유효성은 91% 정도고, 그 외에 합병증에 대한 유효성도 97%인 것으로 보아 앞에 나왔던 그 조스터 박스비에 비해서 효과가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쪼끔 그 대상포진 예방 접종의 권고 변화를 보시면, 이전에는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대상포진을 권고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싱글리스가 도입하면 도입할 계획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예전에 생백신을 권고했던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우선적으로 권고하거나 단독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60 세에서 권고했던 것을 최근에는 50 세까지 그 대상포진 연령을 쪼끔 더 낮췄고,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 70 세에서 60 세로 연령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 접종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보면 만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있어서 재조합된 대상포진 백신을 권고하게 되겠고, 생백신 같은 경우는 재조합된 대상포진 대신에 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18세 이상의 중증 면역 저하자 같은 경우에는 재조합 대상포진 접종 백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백신 같은 경우는 면역 저하자에게 있어서는 권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 권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조합 대상포진이라 백신이 나옴으로써 면역 저하자에게 있어서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싱글스 같은 경우는 2 에서 6 개월 간격으로 2회 근육 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고, 최소 접종 간격은 4 주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독감 예방 접종이 되겠는데요. 매년 가을서부터 다음해 봄까지 유행하게 되겠고, 65 세의 성인에게 있어서의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방 접종 사업에서도 매년 65세 이상에게 있어서는 무료로 접종하고 있고, 최근에는 고용량 사과 백신이 면역 반응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더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에서는 매년 1회 접종을 하라고 하고 있고, 고용량 사과 백신 또는 세포 배양 백신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라고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65 세가 안 되더라도 기저질환이라든지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접종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나왔던 호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같은 RSV 예방 접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소아에서만 걸리는 게 아니라 고령에게 있어서도 중증 하기도 감염을 유발할 수 있게 되겠고, 이로 인해서 폐렴이라든지 입원, 사망률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 년도에 첫 RSV 고령자에게 있어서의 RSV 백신이 국내외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권고 대상으로는 이건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있어서 권고할 수 있겠고, 기저질환이라든지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있어서 우선 접종을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라든지 폐렴, 사슬알균 접종과 그 병용 접종이 가능하게 되겠고, 1회 접종만으로도 우선적으로는 효과가 지속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서 부스터 여부는 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을 걸렸는데 예방 접종을 맞아도 효력이 있을까?" 예, 효 그 예전에는 대상포진이 뭐 평생 한 번, 그거는 근데 나이가 고령 대상포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많아진다든가 면역 저하자 질환이 있었을 때 다시 재활성황이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대 여명이 짧았기 때문에 평생 한 번 걸린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걸리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싱글리스라든지 우선적으로 싱글리스 접종을 2회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게 안 된 경우에는 조스터 박스를 접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대상포 그 그 50세 이하에서는 아직까지는 연구 데이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하시는 경우 접종하라고 하지만 연구 결과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에 걸려도 예방 접종을 맞으시면 예방 대상포진의 재발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상포진 후 동통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싱글스를 1회 접종을 하셨다 하더라도 음 싱글스를 2회 접종하는 것을 더 권고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한 번에 맞는 게 좋은가요? 두 번에 맞는 게 좋은가요? 접종 비용은 어느 정도 하는가요?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스터박스 같은 경우는 한 번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싱글리스는 2회 접종으로 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자 재조합 같은 경우가 대상포진의 예방력이라든지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도 예방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최근에는 예방 조스터박스를 맞았다 하더라도 싱글릭스를 다시 2회 접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어머니가 60대 중반인데 나이에 맞춰 꼭 맞아야 할 필수 예방 접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독감 백신만 맞았는데 혹시 놓치고 있는 백신이 무엇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예. 60대 중반이라면 65 세가 넘었으면 65 세에 대해서 폐렴, 사슬갈균 같은 경우에는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싱글 어 조 대상포진에 대해서도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매년 꼭 접종을 하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수 그 애가 신생아가 있을 경우에는 디프테리아라든지 파상풍, 백일의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거는 소아를 위해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구균 백신이 65 세에게 권장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58 세이고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폐렴 예방 접종을 미리 맞는 게 좋을까요? 예. 어 당뇨병이 있을 경우에는 폐렴구균 백신을 65세 이하에서도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13 가라든지 15 가를 맞으시고, 이 13 가를 맞으신 후에 65 세가 넘어서 한 번 더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다시 확인하거나 추가로 맞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혈액 검사에서 면역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면역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 비형 같은 경우에는 3회 필수 예방 접종을 다 하고 나서도 항체가 생기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한 사이클 더 영 한 달 오늘 맞고 한 달 후에 맞고 6 개월 후에 맞는 식으로 한 사이클을 더 돌려서 그러고 생겨서 한 달 후에 항체 검사를 했을 때 그 면역이 안 생긴 경우에는 무반응자라 해서 예방 접종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항체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 적이 있었던 분들은 어 여가가 떨어져서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나중에 다시 그 비형 간염에 노출되었을 때 항체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예방 접종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있지만 이과, 삼가, 사가 백신 같은 구분이 있더라고요. 제 나이에 어떤 백신이 더 적합한지 설명이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냥 비싸더라도 사과 같은 경우를 쪼끔 맞는 것을 쪼끔 더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특별히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 맞는다는 것도 없긴 하지만 어 비 저는 환자를 볼 때 된다면 사과 백신을 맞으시는 거를 쪼끔 더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58세 여성인데 작년에 독감 걸린 후에 폐에서 소리가 나고 오랫동안 힘들었거든요. 저 같은 65 세가 안 됐는데도 맞아도 되나요? 고혈압, 고지혈증 복용 중이고 당뇨병은 전 단계입니다. 어 독감 그런 경우 그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나왔듯이 전 연령대에서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노인이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에 있는 분들은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는 거지 그 전 연령대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특정 국가를 방문할 경우 추가로 맞아야 할 예방 접종이 있을까요? 60세 이상의 해외여행 때 주의해야 할 백신이나 질환이 궁금합니다. 음. 백신 어 그 해외여행 갔을 백신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따라 쪼끔 다르게 되겠고 그 지역에 그 뭐 리조트라든지 좋은 쾌적한 환경에 있는지 아니면은 어 그냥 숲속을 다니는지에 따라서 예방 접종이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게 있게 되겠고 그거는 그 국가 예방 접종 그 여행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필요한 예방 접종이 예방 접종 약이라든지 그런 게 권고되고 있기 때문에 예 확인하시는 게 좋고 그게 확인이 쪼끔 어려우시면 여행하기 2-3주 전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 혹시 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염병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방 접종이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예방 접종이랑 그 인지 기능이랑 연관되어 있는 논문은 제가 본 적이 없고 그에 대해서 다른 데서 들은 얘기가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쪼끔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성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데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이 예방 접종을 맞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혹시 특정 백신의 금기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런 만성 질환이 그 예방 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이 더 심해진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했을 때 주의할 상황은 그때 급성 열성 질환이 있는지 여부와 거기에 들어있는 예전에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과민 반응이 생겼는지 여부를 쪼끔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5 세의 여성인데 25년 전에 폐렴 예방 접종을 맞았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요. 이런 경우에 다시 맞아야 하나요? 아까 전에도 표에서 잠깐 보여 드렸는데 25년 전에 어떤 접종을 했느냐에 따라서 쪼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건강한 65 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육시 어 만성 질환이 있었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 65세 이전에 맞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겠고 이 경우에는 5 년이 지났으면 한 번 정도 더 맞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맞아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추가 접종 간격에 대해서 어 듣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서도 예전에 지금 인플루엔자 같이 매년 접종하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워지는 계절이 됐을 때 인플루엔자를 맞게 됐을 때 같이 코로나 예방 접종도 주치의와 상의 후에 접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가 무료 예방 접종을 맞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단백 폐렴 예방 접종을 맞을 수 있을까요? 65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에 해당되게 PPT가 쪼끔 보여야 할 것 같은데요. 그 23 가를 맞고 나서 국가 무료 예방 접종은 23 가가 해당되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23 가를 맞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1년 이상 지났을 때 13 가나 15 가를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폐렴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65 세가 안 되더라도 맞아도 되나요? 항체 지속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시 25 세가 안 된다 하더라도 만성 질환이 있거나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뇌척수의 누수라든지 면역 저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맞아도 된다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맞은 경우에 그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다른 예방 접종을 한 번 더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65 세가 지난 후에 이전 예방 접종이 5년 이상 지난 후에 한 번 더 접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 일에도 맞으라고 하던데 이것은 65 세와 상관없이 맞아도 되나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100 일에 같은 경우에는 필수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기본 접종을 하고 나서 10년 단위로 파상풍 예방을 위해서 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고, 처음 10 년이 지났을 때에는 3 개가 같이 들어 있는 예방 접종을 1회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접종을 하고 나서 10 년이 지난 다음에는 접종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파상풍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물림 같은 경우에는 예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손주들을 자주 돌보는데 아이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어른이 맞아야 할 백신이 있을까요? 가정 내 세대 간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나온 백일해 같은 경우가 그거에 해당되게 되겠고, 독감 같은 경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소아하고 노인에게 있어서, 독감이 솔직히 건강한 성인에게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적지만 노인하고 소아에서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도 그 세대 간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과거에 백신 접종 후에 몸살처럼 열이 나고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백신 부작용이 더 심해지거나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게 있나요? 60대 이후가 되게 되면 만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건 없고, 그게 어 일단 남의 다른 균이 들어가서 내 몸에서 싸우기 때문에 열감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부작용 같은 건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타이레놀이라든지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서 어 경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 질문도 쪼끔 PPT로 확인하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추가로 신장 기능이 조금 저하됐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맞으면 안 되는 백신이 있는지요? 혹은 특정 백신을 맞을 때 용량이나 주의할 다른 사항이 있을지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만성 신장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독감하고 사스랄균 같은 경우에는 면역의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꼭 접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공고 사항에 준해서 접종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종 같은 경우는 4백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접종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5년 전에 맞았는데 지금 2회 접종하는 게 한 번 더 맞아야 할까요? 예방 접종은 컨디션 좋을 때 맞아야 되겠죠. 몸살 기운이 심하다 해서요. 예, 이번에 나온 싱글스 같은 경우에서는 쪼끔 몸살 기운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코로나 예방 접종 처음 했을 때만큼의 통증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급적 좋은 컨디션에서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나왔듯이 대상포진 예방 접종 예전에 했던 조스터박스를 맞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나온 싱글스 2회 접종을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을 좀 더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중에는 이 100 일의 예방 접종을 받은 기억이 없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른도 100 일의 예방 접종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까, 최근에는 그 손주들이 태어나기 전에 100 일의 예방 접종을 위해서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예방 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백신을 맞으면 면역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 좋아지는 건가요? 백신이 단순 감염 외에 전반적인 살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나요? 일단 감염이 생기게 되게 되면 입원이라든지 중증, 그러니까 폐렴 같은 경우도, 폐렴 예방 접종을 했을 때 그 예방이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중증으로 되는 중증 질환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입원이라든지 사망,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상포진 후 통증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이,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느는 거지, 흔히들 알고 있는 면역력이 증가된다, 그런 거랑은 쪼끔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매년 독감 백신을 가을쯤 맞는데 정확한 시기에 맞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시기나 주기에 따라서 면역 효과가 큰 차이가 있을까요?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그 한 달 후에 항체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독감이 유행되기 한 달, 최소 한 달 전에는 맞아도 맞는 것을 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맞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 월부터 보통 의원에서,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고령자에게 있어서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유행 시기 한 달 전에는 최소한 맞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다른 내용인데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이상이 있다."라고 정밀 검사를 받으라는데, 정밀 검사에 어떤 것이 있나요? 갑상선 이상이 피 검사에서 이상이 있었는 건지, 아니면은 초음파에서 이상이 있는 것인지 쪼끔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요.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있게 되면 항체라든지, 그다음에 갑상선 스캔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고요.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으면 그거의 크기라든지 모양 양상에 따라서 뭐 조직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폐렴 예방 접종은 어떤 것을 접종해야 하나요? 화이자에서 나온 새로운 백신이 나온다고 기다렸는데, 그냥 박스뉴반스를 맞는 게 좋을까, 박스뉴반스 같은 경우가 15가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거를 13가 대신으로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고, 그걸 맞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23가를 같이 맞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사람들과 접촉이 많다 보니 감염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할 예방 접종이 있을까요?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다 보면은 뭐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있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더 생기는 예방 접종은 없고, 손 위생 같은 걸 신경 쓰시는 것이 또 감염병 예방에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예방 접종은 진 않고, 군대라든지 기숙사 생활 이런 경우에 수막 알동 등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흡연 경력이 꽤 긴 편입니다. 이런 경우 폐렴이나 독감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예방 접종이 있나요? 흡연자에게 더 중요한 백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흡연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예방 접종은 따로 권고되어 있는 건 없지만, 흡연이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질환의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 우선은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폐질환, 그다음에 각종 암들 같은 경우 방광암이라든지 여러 췌장암이라든지 이런 암의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예방 접종보다는 그냥 금연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00 일의 예방 접종은 화양체 생기는 기간이 어떻게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까 나왔듯이 임산부 같은 경우는 27 주서부터 32주 사이에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검사로 알 수 있나요? 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신체적인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알 수 있겠고, 면역력이 떨어졌으면 우선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더 노출이 될 수 있고, 아까도 나왔다시피 뭐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런 거의 위험도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알 수 있는 방법보다는 신체 증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그런 걸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그 50 세부터 70 세까지의 예방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